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강동구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조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19 등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든든하고 묵묵하게 우리 당을 이끌어주신 이낙연 대표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님께서 꽃다발을 보내셨습니다. 황주영 강동구의 의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대표님 강동갑은 다 드린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주영 의장님, 황행구, 김종무, 이준영 시의원님, 여러 구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대표를 마치고 선대위원장이 돼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본격 지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그 첫 일정으로 강동구 의회를 맨 먼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저의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실망감이나 분노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에 대한 기대와 주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수렴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건 이행을 하고 시민들이 꾸지람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당선되실 시장은 임기가 길지가 않지요. 대통령보다 조금 긴 정도입니다. 그 짧은 기간을 중앙정부와 매번 싸우다 보내는 그런 시장을 뽑는 것이 지역이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이나마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나을 것인가? 이것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본인들의 지역 골목골목마다 다니시면서 주민들 많이 만나주시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주민들께 설명도 해드리시고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동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대표님보다 선대위원장님보다 당대표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선대위원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해 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먼저 뜨는 만큼 할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강동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을 많은 저희 의원님들의 영어를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 대한 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동구가 참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식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국회의원까지 이 지역에서 됐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황인구 의원이나 송명화 의원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다 당선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많이 힘을 써주셔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선거 때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인사권도 독립이 됐고 일정 부분 보좌관제도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정도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선대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바람인데요.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기획단을 만들어서 저희 후보, 박영선 후보가 하는 이야기나 또는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갖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현준 의원이 얘기하신 오세훈 내곡동 땅거도 저희가 팩트체크해서 올려드리는 상황인데요.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대변인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 기사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팩트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면 국회 종로관에서 좀 국회의원님들,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해주시면 훨씬 더 그게 언론을 많이 타고 이슈화가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건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은 것과 두 번째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선대위원장님께서 이제 강동구로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강동구가 구도심하고 신도시가 이제 새롭게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곳이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 또 재건축을 많은 곳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택지개발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택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강동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몇 가지 이제 큰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황교안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도로가 협소한 그런 교통업 문제들이 있고 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된 곳들은 모르겠지만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에서는 왜 그 주택 공급 대책을 하면서 이 재건축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나 우리 당에서 좀 너무 소극적이냐 이런 좀 그 지역에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표심들을 봤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보다 그런 큰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안들에 대한 그 표심이 크게 작동하는 곳이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업 문제, 교통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나 좀 표심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공약이나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대위원장님께서 거의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시고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영 의원이나 김종문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이나 이해식 위원장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당에서의 뭐 지방의회 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특히 언행,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잘못 발언이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매우 좋지 않는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선대위원장님의 역할이 또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우리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현재 대행체제를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대위원장님께서 기존의 어떤 당대표의 역할을 그대로 좀 생각하셔서 이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들까지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이 언행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점을 꼭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동구에 서울에 그 6,000년 역사의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활성화가 되므로 강동구에 서울에 어떻게 보면 그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이러한 그 역사가 깊은 곳인데요. 그 앞에 역사공원이라고 약 20여 년 지금 시작해서 보상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비닐하우스로 인해 또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거기에 저희가 그 속도를 해서 관광 상품이 된다라면 어디 강동구만이 아니라 서울의 관광 상품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그 경제에도 강동구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서울의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살펴됩니다. 그래서 그 약 22년의
걸쳐 보상이 1년이면 미흡하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는 과연 낼 수 없는 건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우리 강동구가 2023년도가 되면은 55만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강동구를 진입하는 대로는 천호대교입니다. 천호대교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 정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한남대교처럼 양쪽 날개를 확장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큰 틀에서 하나 더 본다면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 제도가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언제나 투기꾼들이 발생을 해서 아파트 값을 계속 업시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후분양 제도는 우리 정부에서 여신만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건설업체에 보장만 해준다면은 후분양 제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삼일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님은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의원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구의원들은 정말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거 현안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한 우리 민주당의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뒤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도 열심히 소통 창구를 해서 4.7 지방선거에 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일동과 명일이동이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느끼시고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어떤 좋은 방안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강동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후면은 55만의 인구가 되는데, 이 큰 자치구에 상급 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동구에는 강동경희대병원, 성심병원 이 두 병원이 나름대로 종합병원으로 있지만은 상급 병원으로 좀 발돋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또 강동구의 하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하나 건의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번 선거운동에 저희 구의원들이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이 100년 정당의 초석에서 좀 창당을 했습니다. 3월 6일 날짜로 저는 전국 청년 여성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특히 강 대표님께서 청년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대위원장님께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좀 정확히 듣고 판단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소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청년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문제 관련해서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과 많은 루트로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것을 정확히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 짐작이 갑니다. 우리 황주영 의장께서 주셨던 말씀, 주로 교통과 학교, 그리고 이제 김남현 의원께서는 병원, 또 전통 주거지역 개발 문제, 우리 양평호 의원님은
교통 중에서도 천호대교 양쪽 날개, 박민수 운영위원장님은 선사유적지 그런 말씀 주셨고요. 사회자께서도 아까 똑같은 교통 문제, 그리고 김종무 의원님이 재건축 정책에 대한 소극적이랄까 방어적인 자세를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요. 짐작이 가고요. 이준영 의원님은 지방자치에 대한 제 생각, 황인구 의원님은 말 조심하자 말씀 주셨는데, 예. 우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통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계획을 세워도 몇 년이 걸리는 문제라서, 그러나 인구 증가가 빤히 예정돼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네요. 저도 중간에 그 필요성은 설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비유하자면 혈관을 확보하지 않고 살부터 찌면 병이 생기죠. 지금 대도시가 전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처음부터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라 나중에 마구 인구가 불어나서 도시가 커지는 그런 경우에는 교통이나 도시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고요. 학교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요. 그래서 교통의 문제는 서울시와 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는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교육과 아까 진선미 의원 청년 일자리 말씀 주셨는데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돌봄 국가책임제라 해서 특별히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 아이들의 교육 기회 평등,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래요. 이 본인의 입장이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대학생쯤 되면 친구들보다 공부 못한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공부 쪽보다는 딴 쪽이 나은 게 비어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는 우선 부모님부터 수용을 못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서부터 교육 불평등이 생긴다, 또는 기회 자체가 불평등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 본인의 인생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걸 수용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졸업까지를 아동수당을 주자. 그렇게 하고 한 학년 20명 이하로 정원을 줄이자. 그래서 아이들이 과밀학급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골고루 좋은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온종일 초등학교제 2단계입니다. 하나는 학교 정규 수업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자. 정규 수업이 끝나더라도 혹시 학교에서 돌봐드려야 할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돌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가 책임지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는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하자. 그리고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해드리자. 그래서 신체 발달도 아이들이 손해나지 않게 하고, 특히 그 초등학교 취학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미 교육 불평등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잔인한 불평등은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왜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계되냐 그러면, 청년들 특히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학 아동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까지 감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고 오히려 늘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청년 일자리가 꽤 많이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부모 중에 누군가가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지고 경력 단절이 안 생기고,
가정 경제가 타격받는 일도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럼 굉장히 여러 군데 이익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청년 일자리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우리 몇 년이 걸리겠지만 국회의사당의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금융 또는 4차 산업혁명 그 본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홍콩의 그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핵시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안법 그 파동 때문에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홍콩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치 경쟁을 도쿄, 서울, 싱가포르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근데 도쿄는 지난번에 주식시장에 하루 종일 마비됐는데 그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번에 방역 과정에서 굉장히 전산화가 디지털 전환이 잘 돼 있다는 게 입증돼 있어서 그 점에서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이라든가 규제가 있어서 아직은 그것이 우리의 개선 과제로 남아있지만,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금융 분야 취업 희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홍콩을 대체할 금융 허브를 서울로 가져온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 이쪽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부족해서 과로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자나 라이더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가세요. 알바하는 분도 계시고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 일자리의 3대 보고가 물류, 금융, 그리고 교육, 보육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 여성 활동을 우리 진선미 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청년당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일정한 예산의 독립성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 동지들께서 계획하는 일을 좀 더 소신껏 하실 수 있다든가 눈치를 덜 볼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건축 문제는 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집값을 자극할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의 민간 재건축, 강남 민간 재건축 이 3박자가 모두 집값을 자극할 것 같은,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 공공재건축은 이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강남이 아니면 집값의 불안정, 집값의 폭등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있어서 조금 나은데, 강남 3구의 민간에 의한 재건축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러워한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네, 대충 다 말씀은 했습니다. 우리 황인구 의원 말씀처럼 이런 시기일수록 어디선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고 아주 큰 일을 그르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꼭 누군가의 말실수가 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일이 생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 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한번 같이 해보게요.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돼야 할 텐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80년대 명일동에 살았습니다. 명일동 삼익 아파트에 살고 제 아내가 명일여고에서 미술 선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을 늘 지내다니고 올림픽대로로 몇 년 동안 출퇴근을 했었죠. 네, 잘 압니다. 그러시고요. 네. 나머지는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천호대교 날개는 이건 국토부에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네요. 김남현 의원 상급병원, 우리 마음대로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계가 그런 걸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